이것을 들으셨나요? 천둥도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 조용하고 거의 관료적인 한 문장이 워싱턴의 오벌 오피스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해졌습니다. 이제는 구리다. 그리고 마치 화약고 안에서 성냥이 긁힌 것처럼 그 말 이후로 세상은 정확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흔들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 년간 엮어졌던 물류망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당황했습니다. 운송업체들은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이미 폐허가 될 위협을 내포한 무언가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전선에 감겨 있거나 오래된 동전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금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구리는 사실 21세기의 혈액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충전소의 91%에서 구리가 사용됩니다. 구리는 사실상 100%의 새로운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병원을 연결합니다. 위성을 지탱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인터넷을 전달하는 케이블 속에도 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 문장이 논리를 깨트린 이유입니다. 미래를 정의하는 물질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왜 경제적 산소를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미국 대통령은 그것이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32조를 근거로. 그러나 여기서 위험에 처한 것은 단지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강화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베이징도 브뤼셀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디트로이트에서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리비안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구리 접근성 부족으로 미국 내 확장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부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5%에서 20%까지 급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다른 문제로 약화된 병원 부문은 이제 과세된 구리로 만들어진 기계로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가장 잔인한 예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의 조용한 지연입니다. 지구가 온난화 억제를 위해 시간과 싸우는 가운데 미국은 바로 그 필수 재료인 구리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한 전문가는 이 결정을 상업적 벽을 세우고 문을 잊어버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혁신을 이끌어야 할 나라는 사실상 자신을 안으로 가두고 열쇠를 창밖으로 던진 셈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구리 가격은 이미 27%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 중 구리 가격이 $2,0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월스트리트의 그래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들의 예산입니다. 가정들의 정의 요금입니다. 혁신의 비용입니다. 텍사스, 루이지아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에서 진행되던 공공 인프라 작업이 이제 멈춰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떤가요? 캐나다는 이 선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언급된 것처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소비하는 구리는 대부분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여정을 거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채굴되고 아시아에서 정제된 후 캐나다를 거쳐 북미 대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수십 개의 캐나다 기업들이 이 순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0%의 장벽을 부과하자 그 영향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더 어렵지만 아마도 더 강력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도미노 효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리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범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의 촉매제입니다.
전기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늦추며 인터넷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자신을 스스로 방해하는 걸까요? 단지 더 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계산된 전술이었을까요? 밀어넣고 나서 물러서기.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이 사용될 때마다 실제 피해는 쌓여갑니다. 그것은 포커 게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칩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자리입니다. 가정입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에너지를 전도하는 이 금속인 구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이끄는 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연결하는 대신 분리하고 전진하는 대신 후퇴하며 보호하는 대신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세계관의 대결입니다. 하나는 강제에 기반하고 다른 하나는 적응에 기반합니다. 하나는 소리 지르고 다른 하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손바닥에 체스를 두고 다른 하나는 그늘 속에서 길을 엮습니다. 이 맥락에서 캐나다는 아마도 힘이 곧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소음이 곧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보복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정확히 그 대비가 있습니다. 미국이 구리에 5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캐나다가 방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공동 생산망을 엉망으로 만드는 무역 장벽을 설치하면 다른 나라는 측면에서 타격을 입고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들었습니다. 먼저 문을 닫은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도 없고 슬로건도 없으며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서 일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캐나다,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와 자동차 산업협회의 회장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소리치기가 무역의 균형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적인 긴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최소 20%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까지 이 비율은 겨우 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금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멀고 먼 꿈처럼 보였습니다.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표를 낮추는 것, 환경적 약속을 완화하는 것,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서랍에 넣는 것. 그러나 캐나다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드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적응하는 것. 약속한 것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직접 지원하며 무엇보다도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 국가들이 보호를 위해 벽을 쌓는 반면 캐나다는 발전을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공장을 확장하면서 30% 생산 능력을 늘리고 17명의 현지 직원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뉴스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무역에 대한 얘기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집세를 낼 수 있는지,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는지,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지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은 퀘벡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에서는 공장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원자재를 찾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유럽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버트에서는
농부들이 일본, 대만, 유럽연합으로 직접 수출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정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당신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방문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스케처원에서 유기농 밀 농장을 밟아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차를 사려고 하고 그 차가 더 비싸졌다면, 만약 당신의 슈퍼마켓이 수입품을 적게 제공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전기 요금이 상승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세금과 대통령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동하며 우리의 이력서를 어디에 보낼지, 앞으로 5년을 위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캐나다는 그 모든 침착함 속에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를 통제하려 할 때 캐나다는 자신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재편성. 저항이 아니고 맞서는 것이 아니며 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업적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하나의 기둥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구리 위기와 자동차 세금에 대한 반응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들로의 수출은 2025년 5월에만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자율성. 왜냐하면 새로운 파트너와 체결된 계약은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의존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은 그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보세요.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 사료 공장이 추가적인 검사 비용과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문을 닫았을 때 캐나다 오카나간의 한 와이너리는 한국으로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한 농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잃은 것을 한탄했지만 매니토바의 농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농작물에 적용하여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고 시장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나라들이 단순히 반응하는 나라와 변화를 일으키는 나라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의 수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 당신이 가치를 두는 것, 당신이 공유하는 것, 당신이 믿는 것. 캐나다는 21세기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에게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변화, 우연한 결정. 그러나 그것은 수천 명에 의해 조용히 반복되었습니다. 시장파 저녁 식사 만남에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 신호가 되었고 그 신호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여러 슈퍼마켓에서 미국산 와인의 판매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이콧 캠페인은 없었습니다. 해시태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감각. 이제는 더 내면을 바라볼 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상업 정책은 단지 권력의 복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반 위에 있습니다. 각 소비자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매번 고르는 와인 한 병, 쌀 한 봉지,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에 대한 결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적 인식이 깨어날 때 비록 소리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운동이 됩니다. 같은 변화가 관광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 은퇴한 사람들이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를 혹한해서 도피할 이상적인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 패턴은 깨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남쪽으로 가는 예약이 크게 줄어든 반면 밴쿠버 섬, 로키 산맥,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역사적인 도시로의 국내 여행 예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여행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르게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국민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쌓여온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자신의 마당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제력이 아니라 애정을 통해 독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분야 또한 이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또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있는 여름 별장을 팔고 있습니다. 포트로더데일, 네이플스, 팜스프링스와 같은 지역에서 수년 동안 휴식의 꿈을 대표했던 부동산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는 재정적 이유, 즉 비용, 불확실성, 가치 하락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직접적인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바꾸는 정치적 결정들의 미묘한 무게 때문입니다. 50%의 구리 세금이 캐나다인이 캘리포니아 와인을 마시거나 플로리다로 여행하는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단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성, 가치, 일관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록 소리 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힘을 구축합니다. 그것은 소속의 힘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제스처로 형태를 만들며 경제가 굽히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집단적 인식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투자자들이 이러한 신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2차적으로 취급되었던 캐나다가 이제는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와이너리의 대표들, 스위스 치즈 생산자들,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모두 캐나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더 크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에 신뢰는 능력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일관성은 시장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예상치 못한 전환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세금을 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캐나다는 자국민들이 길을 보여주게 두고 있습니다. 시위나 슬로건 없이 매일매일 작은 결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성찰로 이끕니다. 상업적 충성도는 정말로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상호 존중이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아무도 충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른 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캐나다는 전 세계의 신뢰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며 구축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성찰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에서는 소리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쫓습니다. 토론토 오후 3시 새로 개설된 사무실, 아직 벽에서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곳. 그곳에서 60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엔지니어와 시장 분석가들, 노트북을 열고 흐름을 그리며 아이디어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이코스트림이라는 그린 테크놀로지 회사의 첫 번째 국제지사입니다. 그리고 맞추세요. 이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도 뉴욕에도 없습니다. 바로 토론토입니다. 캐나다의 경제적 중심지. 이것은 단지 한 사례일 뿐입니다. 수십 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한 물결이 국제 자본의 지리적 분포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스타트업, 투자 펀드들이 캐나다를 북미 시장의 진입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이어서가 아닙니다.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한 나라가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예측 가능성에서 시작됩니다. 경제 불안정, 무역 전쟁, 불규칙한 발언, 변덕스러운 정책 속에서 예측 가능성은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규제, 일관된 재정 정책,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환경적 약속, 격변의 바닷속에서의 평온한 항구입니다. 둘째, 법적 신뢰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게임의 규칙이 중간에 바뀌는 반면 캐나다는 규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억 달러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인센티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독일 다국적 기업의 임원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시끄러운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남쪽에서 오는 신호들은 더 이상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강철,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세금, 그리고 의약품과 농산물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역 파트너가 지리적 위험 요소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는 것을 찾게 됩니다. 플랜 B. 그리고 캐나다는 얼마 전까지 북미에서 가장 조용한 형제처럼 여겨졌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점점 더 플랜 A로 보이는 플랜 B가 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온 기후 지능 스타트업이 현지 공립학교에서 자사 제품을 시험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이탈리아의 유기농 식품 기업들이 전통적인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유럽과 캐나다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안전성에 대한 추구입니다.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치적, 기후적, 인간적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속도를 팔지 않고 신뢰성을 팔고 있습니다. 혁신을 약속하지 않고 단단함을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여기로 오세요라고 외치는 반면 캐나다는 그저 문을 열어두고 누가 들어올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국제적 관심의 성장은 또한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급속히 국제화되는 가운데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공장이 세워지면서 환경적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현지 노동력이 새로운 수요에 맞춰 훈련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취적인 논리로 흐르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궁극적인 시험일 것입니다. 단순히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것, 외부 투자를 내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변형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캐나다는 균형을 유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엘버타와 매니토바 같은 주들과 협력하여 전략적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 엔지니어,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설치 계약에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투자자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기업들은 명확한 규칙을 따르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규제된,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금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오늘날 원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편안한 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이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거대한 시장, 많은 기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신뢰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측 가능성을 즉흥으로 바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협적인 수단으로 바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협력을 강제력으로 바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발표된 글로벌 기업 신뢰도 지수에 따르면 응답한 국제 기업 중 78%가 캐나다를 북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지 규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단지 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경로가 단지 돈이 많은 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일관성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이유입니다. 오타와의 흐린 아침, 큰 의식도 승리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성명 하나, 대형 외국 플랫폼에 부과된 디지털 서비스세의 일시적인 중단. 하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반응은 시끄러웠습니다. 헤드라인은 미국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논평자들은 이를 축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물러섰다고 했습니다. 양보했다. 세금 압박에 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즉각적인 양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미묘하고 아마도 훨씬 더 똑똑한 작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연간 1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며 디지털 세금을 철회했을 때 그들은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택이 굴복이 아니라 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세금이 일시 중단된 후 대화의 창이 열린 대신 새로운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구리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약은 물론 비료와 농산물까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지점에서 양보함으로써 캐나다가 여기가 아프다, 더 압박해라 라고 신호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캐나다는 움츠리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첫 5개월 동안 미국으로의 캐나다 수출은 3%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럽, 아시아, 연결방 국가들로의 수출은 평균 8%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성장, 구조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불임기 있는 세금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바로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반응 대신 국제 정치에서 흔치 않은 무언가에 베팅했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이 일관성은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피파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유럽연합과의 계약을 강화했습니다. 몬트리올의 생명공학 스타트업들은 일본과 호주에서 투자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스케초원 주의 농업협동조합들은 미국 항구를 무시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항구를 통한 대체 수출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캐나다 경제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전에 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던 기업들 중 60%가 이미 공급망 다각화를 시작했습니다. 60%. 그리고 그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을 지탱하던 신뢰는 깨졌습니다. 한 번에 부서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기반은 더 이상 같은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서명 한 번으로나 기자회견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스처 하나하나, 계약 하나하나, 이행 하나하나로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캐나다는 양보가 완화를 가져오지 않고 새로운 공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으며 쓴 교훈을 배웠습니다. 상호 보상이 없는 양보는 다리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미래의 선택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수십 년간 미국에서 80% 이상을 수입하던 캐나다 제약업계는 이제 스웨덴, 인도, 한국의 실험실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헬스 캐나다는 북미 외 전략적 파트너들과 약품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가속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까지 한 공급업체가 지배하던 체계에 의존해온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게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엘버트에서 보리 생산자들은 독일과 노르웨이의 구매자들과 직접 수출을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계약량은 미국을 위한 이전 수확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운 경로를 따라 트럭이 지나가며 쌓여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러티브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엔진이었습니다. 기준점, 나침반. 지구가 길을 잃으면 워싱턴, 뉴욕 또는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본은 그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트렌드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일은 거기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라마틱한 행동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쌓여 깊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세금 하나, 저기 세금 하나, 한 번의 격한 연설, 그들이 직접 만든 생산망에 대한 경시, 보호하려는 시도가 결국 그 기초를 독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신호는 눈을 감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새 차의 평균 가격이 이미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원자재에 대한 세금 영향만으로도 그 비용이 15%에서 20% 상승했습니다. 이는 차량당 6,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추가 비용은 디자인이나 기술에서 보이지 않지만 중산층의 주머니에 직결되는 부담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코어로직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새 집의 가격은 알루미늄, 강철,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세금으로 평균 2,000달러 더 비쌌습니다. 이 2,000달러는 많은 이들에게 집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없는지를 가르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1억 명이 넘는 북미 가정들이 더 이상 평균 시장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한때의 미국의 꿈은 이제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손에 닿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손에 의해 하나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문화 아이콘들조차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콘 중 하나인 코카콜라는 알루미늄 캔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으로 서서히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상징적입니다. 가벼움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알루미늄은 이제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탄산음료 캔도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변해야 한다면 그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위기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잉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된 권력의 과잉. 미국이 항상 의존될 것이라고 믿는 과잉 신뢰, 전략으로 위장한 즉흥의 과잉, 그리고 미국의 지방에서 그 결과는 이미 문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옥수수 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도 가뭄 때문도 아닙니다. 구매자가 없어서입니다. 세금이 캐나다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톤의 곡물이 쌓이거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사료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자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검사 비용과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 한때 기계 소리가 들리던 곳에는 이제 앱 운전사들의 차들이 주차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아나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헝클어진 모자를 쓰고 거칠게 작업한 손을 가진 농부가 먼지가 쌓인 트랙터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변화, 힘, 보호를 위해 투표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것은 담보 잡힌 땅과 깊은 원망뿐입니다. 그를 찍은 이유는 그가 사업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땅을 잃었고 내 믿음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재건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받게 된 고통스러운 청구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은 단지 국가 간의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내부의 신뢰입니다. 미국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경제적 봉쇄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부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붕괴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언에서 부정되고 연설에서 부정되고 브리핑에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고 느껴지고 점차 그 경제 정책의 결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비록 세금에 의해 타격을 입었지만 더 이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방법을 찾아가며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래프나 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산물을 팔 수 있는 농부에게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젊은이에게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설이 확인됩니다. 가장 많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항상 가장 많이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빈 약속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반면 캐나다는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통제의 수단으로 세금을 사용하고 있을 때 캐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장벽을 세우는 반면 캐나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순간 국제관계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힘과 진실성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일치할 때 그것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차분하게 행동하고 약속을 투명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가장 크거나 가장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일관되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인 연설을 듣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이러한 선택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며 세계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의 결정과 인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세계에서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단지 빈말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과 여러분의 사고력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피상적인 세상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저항의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